이번 시간은 HTML의 스크립팅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크립트 요소인데요.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스크립트 요소를 사용하게 되면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내용 컨텐츠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 컨텐츠는 HTML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HTML 문서에 삽입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콘솔이라고 불리는 패널이 있죠. 데브 툴, 개발 툴에는요. 콘솔에 로그, 기록을 남겨볼 겁니다. 라고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때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웹브라우저에 와서 콘솔 패널을 클릭해 보신 후에 브라우저를 새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했습니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속성의 타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타입을 지정하게 되면 텍스트 슬래시 자바스크립트라고 써서 이것이 자바스크립트 코드임을 브라우저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HTML5에서는 타입 값을 명시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타입 속성을 생략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팅 요소는 아니지만 하나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HTML 마크업을 할 때 간간히 CSS라는 것을 사용했는데요. 스크립트와 다르게 스타일 속성을 적용해가지고 CSS 코드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탄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탄이라고 하는 밝은 갈색이 바디 요소의 배경색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현재 바디 요소에는 아무런 값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스타일 속성에 백그라운드 컬러 탄이라고 하게 되면서 탄색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디 요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스타일스라는 패널에 엘리먼트.style, 이 엘리먼트는 바디 요소를 가리키고요. .style은 이 스타일 속성을 가리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 값의 코드를 가리키는 거죠. 이때 컬러 코드를 이 내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값으로 바꿔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해당 값을 복사하셔서 넣어주시게 되면 스타일 시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 줄의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 코드가 복잡해지게 되겠죠.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입력되어 있다고 했을 때 코드량이 많아지면은 한 줄 라인으로 쭉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읽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 줄, 자바스크립트처럼 여러 줄로 쓰고 싶다고 한다면 스타일 속성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런 스타일 속성을 inline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라인 안에 스타일 속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inline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해당 코드를 잘라낸 후에 타이틀 밑에 쪽에다가 스타일이라고 쓰게 되고 바디 요소 내부에 앞서 잘랐던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개행해서 여러 행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면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헤드 요소 내부에 있는 스타일, CSS는 이곳에 넣어주시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넣어주시면 웹브라우저가 잘 작동을 시킵니다. 스크립트를 HTML 문서에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 분리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스크립트라고 쓰고요. source라고 하는 데이터 속성을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 폴더에 있는 app.js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app.js는 이 코드를 말합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HTML 문서가 요청함으로써 호출이 되고요. 해당 코드는 HTML 문서에서 실행이 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게 되면 문서의 배경 색상을 입력해달라고 하죠. 원하는 배경색을 입력을 하게 되면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배경색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외부의 문서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호출할 때는 source 속성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HTML 문서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직접 작성하실 경우에는 스크립트라고 사용하시고 내부의 요소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이 나온 마당에 하나 더 얘기를 드리게 되면 외부에서 CSS 코드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링크라고 하는 요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링크 요소의 rel은 relation, 관계를 말하고요. 현재 문서와의 관계는 style sheet다. sheet, 문서를 스타일링 하는 것입니다. hyperlink reference로 입력할 수 있겠고요. CSS 폴더에 app.css라고 해주게 되면 CSS 경로에 있는 app.css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CSS 폴더에 있는 app.css 파일은 다음과 같은 CSS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불러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한 후 다음과 같이 코드가 적용이 됐는데요. 네트워크 패널을 클릭한 후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해 보시게 되면 스크립팅 엘리먼트 HTML 파일을 불러온 후에 app.css 파일과 app.js 파일을 브라우저가 호출해서 문서에 적용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패널을 통해서 어떤 파일들이 불러졌는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스타일 요소를 직접적으로 HTML 문서 작성할 때는 스타일 요소, 스타일 태그 내부에 CS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외부에 있는 CS 파일을 불러오실 때는 링크 요소의 relation, 관계성을 스타일 시트로 주시고 hyperlink reference 값을 CSS 폴더에 있는 app.css 파일을 불러오게끔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노스크립트 파일의 경우는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하지 않았을 때 출력이 됩니다. 자, 단락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용을 해봤는데요. 페이지에서 로드해보게 되면 아무런 값이 출력이 되지 않죠. 노스크립트에 있는 값이.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를 꺼보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 F1 키를 누르셔서 세팅에 가신 후에 디버거 항목에 disable 자바스크립트를 체크하신 후에 페이지를 로드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뜨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바스크립트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차단이 되게 되면 스크립트를 브라우저에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 결과를 출력하고자 한다면 노스크립트 요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캔버스 요소인데요. 캔버스 요소는 비트맵 데이터를 자바스크립트로 그림을 그려서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SVG도 얘기를 들었었지만 SVG만큼 캔버스 또한 API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API란 사용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촬영한 캔버스 영상을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영상 편수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복잡하고요. 공부할 게 많고 자바스크립트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HTML만 배워서는 캔버스를 그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영상 강의에서는 가볍게 캔버스를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HTML 요소에 캔버스를 삽입을 하고 위드 값을 600픽셀, 하이트 값을 600픽셀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캔버스에 드로잉하는 코드를 붙여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캔버스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캔버스 코드가 이렇게 구현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던 화면에 캔버스 요소가 들어오게 되고 캔버스 요소에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캔버스는 HTML에서 그리기 힘든 것들을 그리는데 매우 용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SVG는 확대했을 때 깨지지 않지만 캔버스는 비트맵 데이터이기 때문에 화면에 확대하게 되면 깨진 그래픽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